안녕하세요, 공실이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참 많죠. 1년 안에 3천만 원 모았어요. 저 4년 안에 1억 모았어요. 아니, 내 연봉이 1년에 3천인데 1년 안에 3천만 원을 어떻게 모으라는 거야? 뭐 이거 숨만 쉬고 살라는 거야 뭐야? 하면서 현타 오신 적 있으셨나요? 많이 버는 사람이 저축도 할 수 있고 저는 월급 자체가 적어서 모을 수 있는 돈도 적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세상에는 내가 참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때마침 경쟁률이 미친듯이 올라가서 시험에 안타깝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를 것 같아서 주식을 샀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내 주식이 하한가를 갈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서 이익 보기는커녕 내가 대출금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투자의 대가로 유명한 피터 린지는 당신이 10번 중에 6번 투자에 성공했다면 잘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문장이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저축률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억을 모으고 나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나 자신이 재무설계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지에 배낭여행을 갔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배낭여행을 가서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는 장거리 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빨리 걷는 것을 잘하는 사람인지 또 나의 보폭은 얼마만큼이 적절한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니,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저축률이 70%는 돼야 한대 라고 듣는다면 모두가 70%의 저축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70%의 저축률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0%를 모으면 되겠죠. 자신의 보폭만큼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뛰는 게 힘든 사람은 걸으면 되겠죠. 오지로 배낭여행을 떠난 장면으로 계속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우연히 멧돼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겠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매크로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취하는 액션은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고요. 잘 대처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비유한 멧돼지는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적인 상황입니다. 나는 꼭 이번에 5년 안에 1억을 모을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워도 현재 하고 있는 투자가 잘 되지 않거나 뜻밖의 손실이나 지출이 생길 수 있겠죠.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 즉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1억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럼 모 아니면 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1억을 모아가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이들은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 1억을 모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 즉,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내가 진정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지로 배낭여행을 가게 된다고 아까 상상했잖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는 무엇을 챙겨가야 할까요? 배낭에 넣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챙겨야 하고 선크림, 상비약, 수건 등등이 있겠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배낭을 챙길 때는 모든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떠나보면 내가 챙긴 것들 중에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것들도 생기고 가지고 오지 않아서 반대로 후회하는 것들도 생기겠죠. 제가 비유한 가방의 물건들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나의 소비들입니다. 엔겔지수가 높은 사람은 식비를 줄이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취미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돈을 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정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에 돈을 쓰기 마련인데요.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 1억을 모으는 데는 최소 N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무엇에 정말 관심이 있으며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면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낭여행을 갈 때는 더 잘 챙겨서 갈 수 있겠죠. 세 번째, 2억을 모을 때는 2분의 1의 노력만 하면 된다입니다. 1억을 만들고 나면 본격적인 재정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데 1억을 모으는데 N년이 걸렸다면 1억을 더 모으는 데는 반드시 N년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1억을 모으면서 나의 근로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자본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억을 모으고 나면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돈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1억은 상징적인 의미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억 모으기인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 단추부터는 수월하게 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00만 달러를 쓰고 싶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00만 달러를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거지가 되겠죠.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는 rich, R-I-C-H, 즉 소비를 위한 부이고요. 두 번째 부는 wealth, W-E-A-L-T-H, 두 번째 부는 자본을 위한 부입니다. 소비 부자는 큰 집과 비싼 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산 부자는 반대로 소비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위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내가 지금 소비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소비 부자가 아닌 자산 부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 수도 있지만 지금 사지 않고 미래의 가치로 옮기는 거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소비는 바로 저축입니다. 반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 저축할 여력이 늘어납니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위해서만 돈을 쓰는 것에 현혹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1억짜리 차를 모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소비 부자일 수는 있지만 자산 부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그의 부의 가치는 차를 사기 전보다 1억이 줄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억을 모으고 나서 알게 된 것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1억을 모아가는 과정은 나 자신이 재무 설계사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뛰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걷는 것을 잘할 텐데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보폭에 맞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적인 상황, 즉 예로 든 것처럼 멧돼지를 만났을 때 1억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나중에는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1억을 저축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 1억을 한 번에 투자해 버린다면 뭐 아니면 도가 되는 투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 1억을 모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면 어디에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1억을 모으는데 N년이 걸렸다면 2억을 모으는 데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이 걸린다. 1억을 일단 모으게 되면 돈이 돈을 벌어다주는 현금 흐름 패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억을 모으고 나서 알게 된 것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